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지난 여름에 도쿄올림픽 보셨죠?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관중석이 참 썰렁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4일에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역시 일반인 관람은 어렵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선수들이 머무를 숙소나 부대 시설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동선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4년 파리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대한민국 꼭 외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 조선업체가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의 핵심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업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무한 군수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를 살펴봤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이 오는 21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남은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진도 녹진 관광지에서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리조트 건설까지 추진되면서 명량대첩 전승지의 울돌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8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8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목포에서 52명, 무안 22명, 나주 20명, 순천 14명 등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남은 최근 보름 사이에 오미크론 검출률이 72%에 달하면서 우세종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남 서남권은 산업 분야가 단조롭고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결국 조선업계 불황은 지역 경제까지 출렁이게 만드는데요. 지역의 한 중소형 조선업체가 해상풍력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용접공이 새빨간 불꽃을 튀기며 철판을 연결합니다. 철판의 성질이 서로 다르지만 녹는 점 가까이 달고 이어붙이는 단조 용접 방식입니다. 이 용접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은 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선박의 방향타 전문 제작업체. 꾸준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용접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이 단조 용접에 대한 WPS를 취득을 했고 진행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 개선시켜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저희 제품을 표준화시켜서 저희 기준이 THMC 기준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준이 되도록 저희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고도의 용접 기술과 맞춤형 설비로 지역 조선소가 뛰어든 분야는 바로 해상풍력. 해저에 기둥을 꽂지 않고 바다에 띄우는 이른바 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장비 개발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해당 조선소를 개발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하고 앞으로 3년 동안 220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국제과제는 해상 구조물이 1000톤이 넘는 극한의 하중을 견디면서 바다에 떠 있도록 유지하는 게 최대 관건. 해상풍력 터빈을 안정적으로 탈부착할 수 있는 실증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선소는 앞으로 컨소시엄을 맺은 10개의 기관과 함께 올해 안에 기본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4년부터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이제 이번에 처음 뛰어들었습니다. 정부 과제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래서 독보적으로 저희들이 유관 관계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 브랜드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해상풍력 분야의 핵심 기술은 주로 유럽이나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지역 중소형 조선업체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진도군 녹진 관광지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19일 모 건설 회사와 투자 협약을 맺고 군 내면 녹지 관광지 8만 4천여 제곱미터 일대 호텔과 리조트를 짓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회사는 앞으로 2024년까지 2천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388개 객실 규모의 호텔과 40개의 풀빌라 객실을 갖춘 숙박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 답례로 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도는 고향사랑 추진단을 발족하고 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기부 활성화 방안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안 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 군수 선거는 현 김산 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다른 후보들의 도전이 거셉니다. 역대 최연소 무안군 의회 의장이 된 김대현 의장은 지난 13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장은 예산 1조 원, 인구 1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10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정훈 의원도 표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출신으로 군의원을 2차례 지낸 이 의원은 마지막 정치 목표는 군수라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선이자 30대인 무안군의회 강병국 의원도 일찌감치 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무안군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군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고 군수 도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1위에 올랐지만 사생활 논란 끝에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2위에 머물렀습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복당 허용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경선에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무안군 산림조합장을 지낸 최옥수 전 조합장도 군수에 도전합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만큼 김산 군수에 맞서 후보들의 연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또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천에서 기여도를 평가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잠재 후보의 출마도 배제할 수 없어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도농복합지자체인 무안군은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 오룡신도시에 인구 9만 명 가운데 5만 명이 거주해 이들의 선택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지역의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토지 면적은 12,359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1,500여 개에 달하는 10.8제곱킬로미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지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해남 산이면으로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지가 준공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남의 시군별 토지 면적은 해남이 1,044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순천과 고흥, 화순과 보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합니다. 전남 선관위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비후보 등록 설명회를 열지 않고 후보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정보 영상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일정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2월 1일, 도의원과 시의원, 시장 선거는 2월 18일, 군의원과 군수 선거는 3월 20일부터 각각 시작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순천에서 전문가 초청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주 4.3의 길에서 여순 19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제주 4.3 사건의 사례를 조명하고 여순 사건의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순천시는 24개 읍면동에 접수처를 마련하고 유족들의 피해 신고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참고 또 고통을 견디셨는데요. 정말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많은 것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개되었지만 중앙과 재난부에서 각종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유족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조화입니다. 이번 설 명절부터 순천시립 추모공원과 시립묘지 안에 조화 반입이 금지됩니다.
플라스틱과 철사로 만들어진 조화는 썩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도 수거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묘지 인근 조화 판매장과 석재 취급 업소에 조화를 구비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넘어 선박시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앞으로 건조할 생물조사선에 친환경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생물조사선은 길이 30m, 폭 5m에 59톤 규모로 화석연료와 전기 추진 방식을 동시에 쓰는 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선박에는 해양 동식물을 조사할 수 있는 다이빙 설비와 연구 조사 장비들이 탑재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를 김치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김치 산업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고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치의 양념을 넘는 장비 구입에 9억 원, 발효 종균 보급 사업에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남 지역 김치 수출 실적은 855만 달러로 전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라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7일까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전남도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문 등록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직접 유치원이나 학교, 아동보호센터를 찾아 지문이나 사진을 등록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통학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승하차 구간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람이 전남도 의원이 영암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19일 영암읍성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체의 가부장이 아닌 일상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영암 군민들에게 청혼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민이 주권을 쥔 영암, 포용과 협치가 있는 군정, 지속가능한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은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이 고흥에 생겼습니다. 고흥군은 도하면의 한 농업회사 법인에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이 가능한 복합산업화 시설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지원으로 업체에는 가공 공장과 6가지 시설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고흥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취나물, 방풍나물 등이 장아찌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남대학교가 여수 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김회재 국회의원이 여수대학병원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추진 협의체를 꾸려 의대는 순천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동부 의료 인프라 확충은 경남 남해, 하동, 사천 지역까지 수혜 범위를 넓히고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구축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공개 모집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신청 대상은 최고 66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단독주택 등이며 최소 6년 이상 무상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돌봄센터로 지정되면 리모델링과 기자재 예산이 지원됩니다. 순천시가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합니다. 주민제한 공모 사업은 주민이 직접 도시 재생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획 실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공모 사업은 최대 500만 원, 기획 공모 사업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